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최근 대부업 창업 문의 그리고 GPL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월급 이외에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거나 또는 은퇴를 앞두고 급여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들 다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자니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섣불리 뛰어들기는 애매하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여러 창업 아이템들을 검색해 보시다가 아마 제 유튜브 영상까지 보게 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업이나 GPL 투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받고 혹시나 채무자가 이자를 내지 않거나 계약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경매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담보물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원금과 못 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GPL 투자는 굉장히 직관적이며 돈이 생겨나는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굉장히 오래되고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부업하면 떠오르는 안 좋은 이미지인데요. 이미 각종 매스컴에서 형성된 이미지 때문에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것이지 저희가 실제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떳떳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대부업 창업과 GPL 투자 문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은 돈을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유통업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은 소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도매업은 무엇일까요?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어딘가로부터 돈을 조달받아야 됩니다. 소매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전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사업을 하는 곳을 대부도매업체라고 합니다. 도매금융업을 하는 곳이죠. 저도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대출할 돈이 모자란 경우 이런 도매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부도매업체는 무언가 특별한 라이센스나 등록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부거래 계약의 대상이 일반 채무자가 아닌 대부업체인 것이 차이점일 뿐이고 그 외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업을 한다고 해서 소매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업체의 방침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가능하면 직접 채무자를 만나서 대부업을 해보고 싶고 지금 당장은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내 적성에 맞고 대부업을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해보고 싶다면 소매업을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표면적인 수익률은 약간 낮더라도 인건비와 같은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유자금이 많아 자금 회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도매업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적합한 형태로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매업의 경우 보통 소매업체에게 연 10%에서 12% 내외의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소매업체는 이 정도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일반 채무자에게 15에서 20% 정도의 금리로 다시 돈을 빌려주면서 그 차이를 마진으로 남기게 됩니다. 도매업체도 일반 대부업체에게 직접 대출을 해준다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왜 굳이 소매업체하고만 거래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와 같은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도매업체는 보통 자금력이 많은 경우 주로 하게 되는 창업 형태이다 보니 소매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대표자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벗어나게 됩니다. 보통 대부업을 창업하는 경우 거의 대다수가 5억 내외, 많아도 10억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도매업의 경우는 시작 금액 자체가 수십억 단위부터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반 채무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인력, 담보물을 평가하는 심사인력, 자서 업무를 위한 출장 인력, 채권 관리를 위한 사무 인력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인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업무를 할 수 있는 대형 사무실 등 고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직접 대출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더라도 이런 고정 비용이 빠지고 나면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도매업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매업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매업체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손이 갈 게 없습니다. 특히 돈이 급한 쪽은 소매업체이기 때문에 도매업체가 갑이 될 수밖에 없고 갑의 요구 조건에 따라 소매업체가 맞춰주게 되니 자연스럽게 고정 비용과 업무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혹시나 대부업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면 도매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저를 포함해서 자금력이 크지 않은 거의 대다수의 업체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고 좀 더 부지런히 직접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자본금으로 대부업 창업 또는 GPL 투자를 하신다면 소매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자본금이
비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도매업체처럼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권 투자를 전문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질권 투자의 경우도 도매업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업체의 경우 자금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대형 도매업체 이외에도 소규모 개인 투자자의 자금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하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매업체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담보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로 근저당부 질권을 설정하여 투자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시스템적으로는 질권 투자나 대부 도매업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단순 규모의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 창업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창업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질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